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가. 그래서 저가 보시면은요. 저가라는 게 낮은 금액이잖아요. 요건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보수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금액이 작으면 솔직히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때요? 안전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집값이 난리인 게 이게 쭉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것까지는 괜찮아. 그럼 계속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난리 나냐면 내가 만약에 9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만약에 6억이 대출이야. 예. 근데 집값이 3억이 떨어졌어. 6억이 됐어. 그럼 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어때요? 위험하죠. 그래서 안전하게 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전성. 금액이 작으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죠. 왜냐면 크게 베팅했다가 잘못되면은 더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신뢰성. 우리 신뢰성에 세 가지 있었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중요성은 요게 중요성이에요. 금액의 대소관계. 그래서 금액이 크면 중요해. 금액이 작으면 덜 중요해. 이렇게 보는 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 관련돼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수도광열비랑 전력비. 800번대에선 수도광열비라고 하잖아요. 왜요? 덜 중요하니까. 근데 공장에서는 500거라고 따로 쓰죠. 왜요? 중요하니까. 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크면 중요해. 그러니까 따로 보여줘. 근데 금액이 적으면 덜 중요해. 그러니까 뭐 해도 된다? 합쳐도 된다. 그거를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2번은 요거를 좀 외우고 계셔야 맞추기가 쉬워요. 제가 결산 때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당좌 자산, 유동부채, 이연, 예상 또는 발생. 그러면 저기 성급보험료 밑에다가 자산.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는 부채. 그 다음에 선수수익 부채. 그 다음에 미수임대료 뭐요? 자산. 그러면 자산이 5만원하고 얼마예요? 4만원에서 9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15,000원에 33,000원에서 48,000원. 그러면 누가 더 많죠? 자산이 더 많죠? 얼마 더 많아요? 42,000원이 더 많죠? 그럼 자산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42,000원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면 제일 쉽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다라기보다는 분개로 푸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 첫 번째 성급보험료 5만원 있죠? 요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대변의 보험료 5만원. 그러면 비용의 감소, 이익은 어떻게 돼요?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급 이자 15,000원 있죠? 요거 이자 비용 15,000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이자. 근데 이렇게 풀려면 이건 전제 조건이 분개를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 차변의 수익 33,000원. 수익의 감소, 이익도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임대료 4만원, 대변의 임대료 4만원. 얘는 수익 증가, 수익이 늘어나면 모두 늘어나요? 이익도. 결과값은 똑같은데 이렇게 분개를 할 줄 알면 또 분개 갖고 연결시키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답 3번이에요. 왜냐면 저희 쪽지 시험 봐서 외울 때 약간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냐면 토시 하나 가지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외운 것 중에서. 우리 저가법이라고 있었어요. 뭐에 있었냐면 재고자산 평가손실. 무슨 법이요? 저가법.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본 건 유가증권이잖아요. 근데 저가법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재고자산.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이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저야 뭐 이 공부를 이제 몇십 년을 했으니까 대충 요거 나오면 요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게 보이는데 대부분 이렇게 수업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두세 달이잖아요. 진짜 오래 배워야 한 4, 5개월인데 4, 5개월 만에 그만큼 기억난다 그러면 천재죠. 그리고 회사 가시면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과장님이 오셔갖고 미스김 재고자산 평가손실에 적합법이 있다는데 아나?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요. 그냥 맨날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 어떻게 하면 사장님한테 덜 혼날까? 욕 덜 먹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컨트롤 F로 푸시면 3번 나와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컨트롤 F로 치시면 자본조정 나올 거예요. 5번도 그냥 컨트롤 F 열심히 하시면 3번 나옵니다. 요거는 회계 때에도 많이 나왔죠. 매도 가능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종류 물어보면 그냥 컨트롤 F로 무조건 하세요. 그냥 90% 이상. 솔직히 얘기해서 99%인데 1%는 없는 거 물어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최근 한 10년 동안에 없는 게 답이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성급 보험료 다치지 말고 컨트롤 F 성급만 쳐도 돼요. 그러면 여기 성급 들어가면은 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미지급. 미지급 들어가면 뭐예요? 부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응용인데 우리가 응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기간이 짧아서 그래요. 근데 뭐 길게 배운다 그래서 꼭 응용이 잘 된다 그것도 아니긴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공부에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써라. 저는 많이 쓰라는 쪽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써? 머릿속에 넣으면 되잖아. 그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왜 쓰냐? 쓰는 건 바보들이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해갖고 진짜 있어요.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거 있어요. 영상. 조회수 몇십만에 나온 거 있어요. 왜 쓰냐고. 그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이 써요. 여튼 자기 잘났다라고 올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6번 이건 원래 잘 나오죠. 우리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단위당은요? 일정하다.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은 감소한다.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중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부과. 그래서 보시면은요 정답은 4번이에요.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는 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쪽을 최대한 많이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가회계가 전산회계 1급 때에는 4문제였거든요. 근데 세무는 5문제예요. 양은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그래서 원가회계 쪽에서 최대한 많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352예요. 재무회계 3개, 원가 5개, 소득세, 부가가치세 2개. 그래서 몇 개 맞추는 거예요? 10개. 그 다음에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광고 선전비가 800번대예요. 왜냐면 광고하면 판매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요. 만드는 것과 관련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리고 프로그램의 광고 선전비라고 치면 600번대하고 800번대 뜹니다. 저희는 6 안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8번 정답은 4번. 개별은 비싸, 종합은요 저렴해.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원가표, 공정, 완성품,
환산량 간접비의 배부가 누가 중요하다고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제조 간접비 계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리고 9번은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제. 그래서 우리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구합니다.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경비. 그래서 5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2만원 하면 얼마 나오세요? 10만원 나와요. 1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배부 차이 얼마래요? 네, 5천원. 요게 실제예요. 항상 기준은 실제입니다. 왜냐면 실제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장부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그래서 소자가 무슨 소자죠? 작을 소자죠? 그래서 실제보다 5천원 뭐하다? 작다. 그래서 9만 5천원이 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은근 헷갈립니다. 막 앞뒤 바꾸고 막 장난쳐요. 시험 때. 저 얘 때문에 69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안 좋아한다라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2번 아니면 4번이야. 맞죠? 찍었죠? 틀렸죠? 그 다음에 작업 폐물 일단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정답은 2번이세요. 요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 폐물의 뜻이 뭐냐면은요, 작업하고 남은 건데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구 회사 있죠? 가구 회사의 톱밥 같은 거. 우리 가구 자르면 톱밥 나오잖아요. 가구 회사에선 필요 없죠. 근데 양계장이나 그런 데에선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네. 그래서 가구 회사에서 이런 거 톱밥만 갖다가 예전에 파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쇠 관련된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의 남은 쇠. 왜냐면 자르다 보면은 짜투리 같은 거 남잖아요. 이거 버려요? 아니에요. 모아놔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고물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뭐하죠? 팝니다. 이게 작업 폐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업 폐물이라는 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익을 늘려요. 돈 벌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비용을 뭐예요? 줄여요. 근데 두 개 다 결과값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수익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고 비용이 줄어들어도 뭐가 늘어나죠? 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작업 폐물에 대한 건 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비를 뭐하자? 줄이자.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업 폐물 자체가 우리 회사에서 물건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업 폐물은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건 회계 때도 설명드렸는데 공손품은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잘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공손품과 작업 폐물은 같다.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두 개는 다른 겁니다. 왜냐면 공손품은 완전 잘못된 거고 작업 폐물은 만들다가 뭐 한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1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요거 그려드릴 겁니다. 뭐 그려드릴 거냐면 우리 사고 파는 걸 매매라고 하죠.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임대. 요즘 검단 쪽이 아파트가 잘 안 나가나 봐요. 좀 전에 인터넷에서 어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서구 쪽 사시거든요. 네. 서구 쪽 집값 오를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거는 꼭 뭐지 광고예요. 기사 같은 광고. 마지막에 검단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꼴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읽다가 검단 쪽 요즘 괜찮나 이런 생각하라고. 전 검단 쪽엔 안 할 거예요. 솔직히 전 검단하고 김포는 별로인 것 같아요. 특히 김포는 별로야. 왜 별로냐면 서울 가기 안 좋아요. 김포 저기 구석으로 가잖아요. 그럼 서울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서울 들어가는 데만 1시간 걸려요. 김포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구석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짧아도 한 3, 40분 걸리고. 살기도 옛날 같지 않아요.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논밭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논밭 구경하기가 아파트 보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있긴 있지만 안쪽으로 진짜 구석으로 가야지 보이니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 사고 파는 건 면세, 토지 빌려주는 건 과세, 건물은 비싸니까 사고 파는 것도 과세, 빌려주는 것도 과세, 국민주택 규모 넘으면 돈 있다는 얘기니까 과세, 빌린다는 얘기는 돈 없다는 얘기니까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국가 말 들었으니까 면세, 임대도 면세. 그래서 경차 차면은 혜택 많이 주잖아요. 왜요? 사람들은 경차 사라고 안 해요. 대부분 경차보다 좋은 거 사라 그러지. 근데 국가에서 뭐 사래요? 경차 사래. 그래서 경차 사면 혜택 주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잖아요. 네, 그러면 큰 평수 산다는 얘기고, 큰 평수 산다는 얘기는 돈 있다는 얘기니까 국가에서는 세금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영세율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얘 때문에 기초생필품 요거는 뭐라 그랬었어요? 면세였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과세. 아니 과세가 아니고 영세율.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도 좀 잘 봐두세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하고 연관이 있고요. 면세는 부가가치세하고 연관이 없어요. 왜냐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돌려받지도 않거든요. 면세 사업장.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이세요. 일단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자가 공급,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단존 제어. 그리고 자가 공급엔 또 3가지로 나누어져요. 면세 쓴 거,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요게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랑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요거 관련된 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데 얘만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면세라고 되어 있는데 면세는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간주임대료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래서 얘는 증빙이 없어요. 왜냐면 가짜잖아요. 뭘로 증빙을 할 거예요? 증빙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인 이유는 우리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그 다음 뭐요? 구매확인서.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 존재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14번의 정답은 2번인 이유가 옛날엔 10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만원이 안 되는 거는 그 간이용 수준 같은 거 받아도 돼요. 근데 3만원 이상은 무조건 요걸로 받으셔야 돼요. 뭐요? 증빙. 그래서 증빙으로 안 받으면 거기 3번에 있는 것처럼 100분의 2만큼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신 다음에 누가 5만원 달래. 그러면 5만원 준 다음에 꼭 현금 영수증 끊어오라.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받아라.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저녁에 자려고 누웠다가 유튜브 잠깐 봤는데 신고할까라고 고민한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거 유튜버 그렇게 찍으면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식당 망해요. 뭘 찍었냐면 현금으로 하면 9,900원인데 카드로 하면 1,900원이래. 이거 걸려요, 법에. 네, 법 위반입니다. 그 신고하면 걸려요. 그런 건 내보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아는 사람이 보고 나쁜 맘 먹으면 그놈 거 보고 찔러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조사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왜냐면 분명히
현금을 싸게 받는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 하겠다? 세금 덜 내겠다. 예, 그 생각이기 때문에. 예? 많아요. 많은데 그냥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근데 신고하면 또 나가긴 해야 돼요. 예. 왜냐면 그냥 나쁜 맘 먹고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저거 유행이었잖아요. 봉투. 예. 봉파라치 일명. 요즘엔 저거 많대요. 배파라치. 배달하는 사람들. 신호 위반하는 거. 근데 국가에서 아예 뽑았어요. 그런 거 이제 전문적으로 잡으라고 아예 뽑았어요. 지역마다 일부 지역에 서포터즈라 그래서 뽑았어요. 그래갖고 신고하면은 얼마씩 주겠다. 그 다음에 15번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번 주에 할 건데요. 정답은 1번이에요. 종로 우대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이제 요번 주에 요거 할 거거든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없나? 있구나. 여기 보면은 요분들 있어요. 여기 난임시술 65세 이상자라고 보이세요? 예, 요런 분들이 전액 공제돼요. 근데 요건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나눠져 있잖아요. 난임시술,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 본인 65세. 요건 없었던 거 생겼어요. 이건 없었어요. 원래 난임시술만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미수가들 많잖아요. 태어나는 애들 중에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아가들 그런 애들 이제 치료비도 공제를 해주겠다. 왜냐면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저거라 그랬잖아요. 출산율. 그래서 출산 관련돼서 이제 조금씩 뭔가가 새로운 게 계속 생길 거예요. 근데 저런 것보다는 그냥 출산하면 1,000만 원씩 주고 그게 더 오히려 효과는 더 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키워본 결과 뭐 1,000만 원을 한 번에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할로 한 5년, 한 10년 이렇게 분할 주면 되잖아요. 저기 난리 났잖아요. 어디였지? 해남이었나 어디였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지방에서 아기 나오면 막 몇 천만 원씩 주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돈만 받고 도망가는 거죠. 예상했던 거잖아요. 돈 받고 한 3년에서 한 4, 5년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돈만 주면 안 되고 애들을 거기에서 키울 수 있는 그게 쫓아와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프라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한 3, 4년 사다가 가는 사람이 오는 인원보다 더 많다라는 식으로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뭐 다 예상한 건데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유일하게 국외는 교육비만 가능해요. 그래서 외국 가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비는 뭐가 가능하세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언제 생겼냐면 한창 그 기러기 아빠들 막 TV에 나와갖고 막 맨날 울고 불고 난리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쯤에 생겼어요.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는 연간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100만 원이고요. 장애인 분들도 따로 1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전체 다 합치면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국방원금 다 되지 않아요. 이것도 한도가 있는데 한도 계산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6번부터 30번까지 50분까지 또 풀어보세요.